시작하겠습니다. 82의 문제입니다. 12와 31일 결산 수정 분계 시 차변 과목과 금액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 8월 1일에 소모품을 60만원 구입하고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자산으로 처리하였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분계를 어떻게 했냐면 차변의 소모품 60만원, 대변에는 현금 60만원 이렇게 분계를 했다는 얘기죠. 자산으로 처리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산 시에는 분계를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일단은 차변에 있었던 소모품이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소모품 B 이렇게 분계가 됩니다. 그럼 소모품이 없어졌죠. 없어졌으니까는 사용한 만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용액을 분계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결산 시 미사용액이 25만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사용한 것은 35만원만큼 사용해서 없어졌을 것이다. 그러니까는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은 소모품 B 35만원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것을 물었습니다. 현금 맞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들어가는 거 맞아요. 우편한 증서도 맞습니다. 자기합수표 맞고요. 정기 적금은 조건이 없으면 단기 금융 상품으로 분류가 된다고 그랬죠.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채무증권은 사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채무증권이라고 하죠.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단기매매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2번이 틀렸네요. 단기매매증권하고요. 매도가능증권이죠. 만기보유증권이 아니라 매도가능증권이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면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한다. 맞죠?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과 의도가 있을 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거 맞습니다. 의도와 능력이 있을 때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는 거 맞고요. 자, 재고자산의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짝지어진 것을 물었습니다. 개별법이나 여러분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것들은 단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단가. 여기서는 재고자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잖아요.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다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마 3번. 4번의 답은 3번이고요. 5번. 재무제표에 표시할 유동부채를 물었습니다. 매입채무 유동부채 맞죠? 예수금도 맞고요. 단기차입금도 맞습니다. 장기자 들어가는 것들은 비유동부채에 속하는 거죠. 비유동부채. 그러면 얼마일까요? 130만원, 그죠? 600만원, 그럼 730, 754만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5번의 답은 3번. 6번 문제 보실까요?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영업사원 핸드폰 요금은 통신비, 그죠? 판매관리비입니다. 판매관리비고요. 영업부 사무실 단가상각비도 역시 마찬가지 판매관리비죠.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에 속하는 겁니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디귿은 당기 순이익에만 영향을 준다. 맞죠? 디귿은 영업의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영업의 비용은 틀렸네요. 디귿만, 그죠? 디귿만 영업의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1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에요. 자, 기업과 니은의 합계 130만원 판매관리비로 계산된다. 맞죠? 모두, 그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 기업과 니은은 판매관리비니까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거 맞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어요. 7번. 다음 유형자산 중 감가상각 회계처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비상각자산이죠. 토지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토지 말고 또 뭐 있을까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말고 건설 중인 자산. 비상각자산에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관리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단기 비품이죠. 비품이니까 감가상각 해줘야 되고요. 업무 관련 회사 소유 주차장 건물, 건물이니까 당연히 감가상각 역시 마찬가지 해주셔야 됩니다.
안마기도 역시 마찬가지 비품이란 말이에요. 네, 감가상각 해주셔야 되고요. 자본에 대한 설명이 다 잘못된 것을 물었어요. 자본금은 우선주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으로 구분하며 까지는 맞아요. 근데 발행주식수 곱하기 발행가액이 아니라 액면가액이죠. 액면가액으로 표시가 됩니다. 1번이 틀렸네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자, 주식의 발행을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액면 발행 어떤 걸로 하든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액면금액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동일하죠.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으로 구분한다. 맞습니다. 원가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 1번이 틀렸네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직접비와 추적 가능하면 직접비, 그렇지 않으면은 간접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조업도가 증가함에 따라 단위당 변동비는 일정하고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라고 그랬죠. 우리 고정비의 특징은 생산량이 증가해도 원가는 변동이 없어요. 원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때문에 단위당 고정비는 감소한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변동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면 원가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은 단위당 변동비는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일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번. 직접 노후비의 70%를 제조간접비로 배부하는 경우에 특정 작업에 배부된 제조간접비가 35,000원이다. 그럼 직접 노후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직접 노후비를 X로 놓고 봤을 때 X의 70%가 35,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X값은 당연히 얼마라고 계산이 될까요? 5만원 나오겠죠? 그래야 5만원 곱하기 70% 하면 35,00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10번의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제공품 계정에 표시될 수 없는 것을 물었어요. 단기총 제조원가 들어가죠. 기초제공품 들어가죠. 제품 제조원가 모두 들어가는데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 제공품 계정에 표시되는 건 아니죠. 답은 4번.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에 직접배부법, 단계배부법, 상호배부법이 있다고 그랬죠. 간접배부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간접배부법이라는 건 없어요. 자, 13번.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어요. 자, 공급하는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상호 성명이 있어요.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맞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네. 공급연월일이 아니에요. 작성연월일입니다. 작성연월일. 공급연월일하고 작성연월일은 틀린 겁니다. 13번에 2번이고요. 자, 14번. 영세율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에 적용되는 거 완전면세 맞죠? 직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영세율은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맞고요. 14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폐업했을 때 과세표준은 시가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폐업 시의 과세표준은 시가니까 8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 82회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